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화학식량과 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화학식량과 몰은 일단은 한 번 들어선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몰 개념이 사실은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보면 되게 처음에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는 16페이지부터 쭉 설명해 볼 거고 화학식량과 몰 파트는 나중에 되면 개념 정리보다는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잘 적용되느냐,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화학식량과 몰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피시고요. 교재가 없나? 그럼 사시고요. 사는 건 아마 해당 학원에서 팔게 될 겁니다. 아마 온라인 판매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네, 잘 모르고. 자, 이렇게 화면 좀 없애고요. 이쪽 할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할 게 많아서 오늘은. 자, 먼저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단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화학식량과 몰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화학식량과 몰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화학식량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원자면 원자량이 되겠죠. 원자량. 근데 그것이 분자가 되면 분자량이라 불러주고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NaCl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분자로 할 수 없으면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화학식량은 몽땅 다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량 체크, 분자량 체크 공부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때 이제 몰이 나오잖아요. 그 몰은 개수세는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몰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해 보시고 무조건 다 몰 계산해야 돼요. 몰 계산하겠다 보시고 그러면 이제 반응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과도하게. 그 다음에 초보자인 경우에는 너무 힘들죠. 화학식을 세운다는 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면 좀 심각해지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좀 EBS 가셔가지고, 이 강의 말고 이건 짤강이잖아요. EBS 가서 풀강을 한 몇 번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양적관계, 뭐 여기에 승부수가 되겠죠. 이 양적관계가 아마 수능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다 라는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바뀐 교과 과정의 특징입니다. 농도. 이 농도는 내가 좀 하니까 나한테 맡겨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몰 농도하고 퍼센트 농도가 있다. 원래는 이제 몰랄 농도까지 있는데 이건 안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한번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식량과 몰. 일단은 텍스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물질은 원자, 분자,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겠죠. 근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질량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물질의 상대적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하며 화학식량을 구성하는 원자량을 모두 더해서 구성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NaCl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NaCl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Na가 이제 원자량이 23이고 염소가 35.5예요. 그럼 화학식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55.5다. 이렇게 58.5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화학식량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아직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면 좀 키울게요.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키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너무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달라들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가 화학식량이냐. 일단 원자량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자량은 뭐냐? 그럼 원자의 질량입니다. 그게 줄임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자량은 뭐냐? 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상대적 질량. 그러면 상대적 질량과 절대적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봐주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좀 작게 나오지만 양진석 선생은 잘생겼다. 완전 민망하구만. 다시 한번 NG PD가 끊어라.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 댓글에 막 엄청나게 붙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진석 선생은 멋있다. 잘릴까? 양진석 선생은 멋있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문과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혹은 틀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양진석은 잘생겼다. 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 판단 기준. 양진석은 만약에 최선목보다는 멋있다. 그럼 이건 맞는 거야. 그쵸? 그냥 최선목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야. 혹은 양진석은 BTS의 지민보다 멋있다. 그럼 틀린 표현이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부터 네가 얼마 크냐를 재는 게 바로 그것이 상대적 질량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대적 질량을 논의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양팔 저울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양팔 저울 나오죠? 왜 양팔 저울이 나오겠습니까? 나랑 너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탄소가 기준이다. 보세요. 이게 기준이야. 좀 지워볼까요?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무 이유 없이. 탄소가, 아이고, 펜을 지워야 되는데, 예. 탄소가 질량이 1이라고 치자. 그냥 우겼어. 1이야. 근데, 요거 한 개입니다. 근데 얘는 12개가 모여서 얘랑 똑같아. 1이야. 그럼 나는 수소는 하나당 얼마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자, 탄소가 하나가 1이라며. 그럼 4개면 몇입니까? 4가 되죠. 그럼 얘도 4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산소 원자 하나는 모르겠지만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너는 얼마냐? 그러면은 3분의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모값이 나오니까 귀찮아. 아, 너무 귀찮다 해서 저 몰래, 뭐 저는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야야야 우리 기준 세우자. 우리 기준을 탄소를 12로 하자라고 정했고요. 상대적 질량값이기 때문에 뭐가 안 붙는다? 그렇죠.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없다. 그리고 기준은 누구로 한다? 원자번호 6번 탄소로 하고 질량은 12로 한다.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원자번호 1번 질량 몇이니? 그럼 1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1도 맞지만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탄소보다 탄소가 12일 때 내가 1이에요. 그래서 12분의 1이 작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런 뭐라 그러죠? 이게 양팔 저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예요.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23, 35.5, 39. 자,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능과 내신은 달라요. 수능은 문제에서 수소는 뭐 1로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탄소는 12로 한다 이렇게. 내신은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암기. 자, 우리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암기부터 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근데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막 원자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 얘네들은 원자량을 이용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원자 한 개는 매우 작아요. 작고 사용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야, 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나갔어. 너 가서 마우스 10개 주워 와봐. 그럼 마우스 10개 주워 올 수 있죠. 야, 너 가서 S펜 10개 주워 와봐. 그럼 10개 주워 올 수 있죠. 야, 가서 여기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펜이라고 하나? 요 펜 10개 주워 와봐. 그럼 주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 너 가서 모래알 20개 주워 와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야, 너 가서 밀가루 20개 주워 와봐. 밀가루는 있는데 20알을 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소, 산소, 헬륨 이런 거 20개 어떻게 주워와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를 묶어 부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원자를 기준으로 상대적 질량을 나타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상대적 질량을 나타낸 것을 그걸 원자량이라고 했다가 되는 거고 뭘 특정 원자야? 원자번호 6번 탄소 질량을 12로 하였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거고요. 나중에 심화로 어려운 문제가 가면 야 근데 탄소가 12가 아니고 1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2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을 때의 기준에 변화가 생길 때 문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가장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가 되겠다. 아마 내신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 분자량은 좀 더 쉬워요. 그냥 여기 써볼까요? 분자량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시그마 원자량이다.
그러니까 원자를 모은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화학식량도 마찬가지고. 근데 분자의 정의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분자는 뭐냐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갑니다. 산소, 비금속, 비금속, 물, 비금속, 비금속, H하고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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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이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잘 나눠야 돼요. 근데 NaCl 같은 여기 안 보였구나. 네, 이거 받고 여기 NaCl NaCl 같은 경우는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이건 비금속이고요. 이 결합은 이온 결합이라고. 얘가 이온 결합이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총칭을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르면 좀 창피한 거죠. 자,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 그래서 NaCl 같은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NaCl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하나하고 하나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58.5가 그냥 NA하고 Cl이 1대1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오잖아요. NaCl 같은 경우 NaCl 혹은 염화칼슘이니까 CaCl2 이거는 1대2로 되어 있죠. 그래서 40 더하기 35.5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산화기수는요 SiO2예요. 그래서 Si가 28이고 산소가 16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60 되겠다.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탄소는 10이다. 이렇게 원소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몰 나왔습니다. 몰. 이게 몰이고요. 단위는 MOL로 씁니다. 기호로는 N으로 쓰기도 해요. 자, 공식부터 볼까요? 몰은 N분의 W다. 이게 공식이에요. N은 N분의 W. 이게 공식인데 저는 이걸 주로 이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게 아공식. 제가 만든 공식인데 아공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자를 써요. 아자를 써놓고 N분의 W인데 이거는 몰수가 되겠죠. 당연히 몰수. 여기는 기준이에요.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기준이고요. 이건 주어진 조건,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냐? 만약에 질량이면 질량, 부피면 부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1몰. 1몰 나오면요. 끊임없이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1몰 정말 몇 개일까? 그럼 1몰계는 몇 개냐?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입니다. 이게 근데 원자건, 분자건, 이온이건 관계없이 어찌됐건 간에 1몰은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이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제가 좀만 더 저의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암기 좀 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탄소는 1몰이 12입니다. 원자량이 12인데 12g이라고 붙이는 순간 요거 이름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분명히 단위를 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단위는 쓸 수 없지만 이렇게 12g이라고 단위를 붙이면 요게 이름이 몰질량으로 바뀝니다. 몰질량. 자, 그럼 몰질량은 뭐냐?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자, 가급적이면 펜 내려놓고 그냥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12g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으로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 값이 있겠죠? 탄소 하나의 실제 질량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1몰계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NA를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몰랐지만 오늘날은 알잖아요. 정밀 계산해보면 얘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에요. 1몰이.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니? NA. 그래서 NA를 조사해보니까 얼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 좀 의심스러운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수소의 경우, 좀 빛을 뺄게요. 수소의 경우. 수소에는 원자량이 1이고 1g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재보니까요.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 수소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몇 개를 해주면 과연 NA 다시라 할게요. 해주면 1g이 나올까? 계산해봤더니 NA-는 뭐다?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와. 뭐야 이거? 그러면 잠깐만.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몰이 23이잖아요. 그럼 23g은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1몰계로 곱하면 23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덤으로 우리는 나트륨의 하나의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하면 돼? 6.02 좀만 옆으로 갈까요? 아, 이게 안 되네, 기능이. 예, 옆으로 좀 다시 뺄게요, 이거. 여기로 옮길게. 여기로 위로 옮길게. 자, 나트륨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되고, 3제곱이 되고, 여기는 나트륨이니까 23g을 6 곱하기 10의 23제곱 나누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계산상의 수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보가드로 시절에는 몰랐어,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이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어떻게 재? 지금도 계산값으로 재고 어떤 저울로 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수치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누가? 아보가드로가. 얘기하고 근데 왕따였어요. 왕따여가지고 아보가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인정을 못 받아서 논문이. 그리고 그해 사후, 그러니까 죽은 뒤에 제자인 카니자로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걸 증명해냈죠. 그래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라는 이름은 원래 카니제로가 마지막으로 증명해서 세상에 공표했는데, 야, 이런 제자가 돼야 돼. 아니, 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 이거는 내가 뭐 완성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 선생님이신 아보가드로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니자로는 역사에 없지만, 이탈리아 과학자 카니자로는 역사에 우리는 모르지만 아보가드로는 영원히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거야. 그런 학생이 돼야 된다. 니네가 화학을 잘 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좀 더럽지만 제가 좀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금 감기가 아니라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제가. EBS 녹화하고 오고 그래갖고. 자, 또 가봅시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이 그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아보가드로는 원자번호 6번 탄소 질량 12.0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로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거를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1몰로 표현하거나 혹은 NA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아마 뭐 연필 몇 개가 모여서 뭐 한 달 쓰고, 그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쉽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원자 1몰이다 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질소 원자가 0.5몰이다. 그러면 질소 원자 N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읽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야. 분자 1몰이다. 그럼 분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만약에 질소 분자다. N2가 됐다. 근데 3몰이다. 그러면 N2 써놓고 3을 쓰면 돼요. 그럼 질소 원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곱해서 6입니다. 분자는 3입니다. 이렇게. 3몰계니까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게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강의에 빠지면 이게 양쪽을 못 봐요. 그래서 혹시 요 부분 봤는지 모르겠네. 봤다고 치고요.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자, 이온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고요. Cl-가 0.1이다.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의 23 곱하기 0.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계산할 때 그냥 6 곱하기 10의 23으로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H2O가 있어요. 이렇게 H2O가 있는데 실제로는 산소 하나,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얘가 1몰이다 그러면 1자를 쓰세요. 그러면 이게 회부에 보면 H가 몇 몰, 2몰, 산소가 몇 몰, 1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몰의 분자는 한 개지만 1몰이지만 수소는 그 안에 2몰 있고 산소는 1몰 있다. 이게 좀 이해 가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진석은 1몰이 있어요. 그럼 양진석이 1몰이 있는 거잖아. 양진석을 구성하는 것 중에 손가락과 머리가 있다고 치자고. 손가락과 머리. 그럼 손가락은 몇 개니? 그러면 10몰. 내가 1몰이 돼야지만 이게 10몰이잖아요. 내가 2몰이면 이건 20몰이 되겠죠. 머리는 몇 개 있어? 당연히 한 명당 하나니까 1몰당 하나 있겠죠. 2몰이면 2개 이런 식으로. 그럼 머리 2개 양진석은 몇 몰입니까? 그러면은 분자로 따지면 2몰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몰과 질량은요,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제목은 화학식량과 몰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 예고 좀 할게요. 몰과 질량 관계 볼 거고요. 근데 몰 질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들 몇 가지 볼 거고, 질량비 구성하는 거 볼 거고요. 기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체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적 관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쭉 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 된다. 다음 시간에 기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또 혼난다. PD가 뭐라 해갖고요. 아, 이게 안 되네. 아마 이제 NG 없이 나가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끝! 됐냐? 됐니? 아, 미안해. 네